영상 촬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촬영 스킬을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에 따라서 영상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철쌤입니다.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만들 때 핵심은 사실 촬영입니다. 물론 어떤 아이템으로 기획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촬영만 잘하면 영상 편집도 훨씬 쉬워지고요. 편집 시간도 많이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배운 프레임 레이트와 해상도에 대한 기본 개념에 이어서 촬영 기초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카메라 샷 종류입니다. 수학에도 1 더하기 1은 2라는 공식이 있듯이 촬영에도 기본 문법이 있습니다. 바로 카메라 샷 종류인데요. 영상 촬영할 때 사용하는 필수 용어이기도 하고요. 모든 영상 촬영은 이 문법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 샷 종류는 무척 다양하게 있는데요. 저희는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4가지만 알아보겠는데요. 풀샷, 웨스트샷, 바스트샷, 클로즈업이 있습니다. 4가지 카메라 샷 종류를 알아보면 풀샷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잡히는 걸 말하는데요. 보통 영상 초반에 공간과 인물에 대한 소개로 풀샷을 많이 사용합니다. 두 번째 웨스트샷은 허리를 잘라서 찍는 걸 말하는데요. 보통 인물과 공간을 같이 소개할 때나 투샷, 2명을 찍을 때 많이 사용하는 카메라 샷입니다. 세 번째 바스트샷, 가슴까지 잘라서 촬영하는 샷인데요. 보통 인터뷰를 할 때나 인물의 표정을 살리고 싶을 때 많이 쓰는 샷입니다. 네 번째 클로즈업, 보통 사람들이 클로즈업을 잘 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서 촬영하는 것을 되게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영상을 만들 때 클로즈업은 필수입니다. 클로즈업이 있어야 어떠한 영상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고요. 클로즈업이 있어야 영상이 지루하지 않기 때문이죠. 클로즈업을 찍을 때는 찍힌 글자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서 촬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클로즈업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보통 사람들이 동영상을 촬영할 때 풀샷 위주로 많이 촬영을 합니다. 하지만 풀샷 이렇게 찍다 보니까 영상이 좀 밋밋하고 심심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영상에 좀 더 생동감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카메라 샷으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처음엔 풀샷으로 찍다가 좀 더 가까이 가서 웨스트 샷도 찍고 바스트 샷도 찍고 그리고 클로즈업도 찍습니다. 다양한 카메라 샷이 섞여 있으면 지루할 틈도 없을 뿐더러 다양한 정보를 카메라 샷에 맞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샘플 영상을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선유도에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1:1 사이즈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다양한 각도로 촬영을 했죠. 현재는 웨스트샷, 풀샷, 풀샷, 클로즈업에서 트랙 아웃, 풀샷까지 가네요. 이렇게 다양한 샷으로 촬영을 하면 굉장히 영상에 생동감이 넘칩니다. 다시 웨스트샷, 측면이죠. 풀샷, 측면, 풀샷에서 웨스트까지 가네요. 인물을 따라서 뒷모습 풀샷을 찍고 있고요. 앞으로 넘어가서 웨스트샷을 찍었네요. 이처럼 다양한 카메라 샷과 각도로 촬영을 하면 영상이 지루하지 않고 다채로운 영상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한번 살펴볼까요? 천천히 걸어가면서 풀샷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움직이면서 촬영할 때는
편집을 위해서 마지막에 잠깐 멈춰야 된다는 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풀샷으로 움직이면서 촬영을 했고요. 마지막엔 잠깐 멈췄습니다. 풀샷으로 인물을 찍고 클로즈업으로 책의 그림을 촬영했습니다. 이 나무가 진짜 예쁘다. 지금 다양한 카메라 샷과 각도로 촬영을 했는데요. 카메라 움직임 없이 카메라 샷 종류를 다양하게 찍는 것을 보통 끊어찍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가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상을 찍을 때 끊임없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끊어찍기를 하는 게 영상의 정적인 아름다움을 담기에 좋습니다. 연속찍기와 끊어찍기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풀샷이고요. 클로즈업, 웨스트샷, 다시 클로즈업, 풀샷, 이렇게 구성을 했네요. 이번엔 요리 콘텐츠를 살펴보겠습니다. 장시간 반복되는 영상은 하이퍼랩스로 촬영을 하거나 편집으로 패스트 모션을 설정해 주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카메라가 무빙이 있을 때는 편집점을 생각해서 끝부분은 멈춘 다음 정지를 하셔야 됩니다. 실내에서는 삼각대가 있으면 촬영하기 편하고요. 때로는 조명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휴대용 LED 조명 하나 정도는 구비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요리도 다양한 카메라 샷으로 촬영을 했는데요. 특히 식재료의 질감을 살리기 위해서 가끔 클로즈업 샷으로 촬영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카메라 앵글입니다. 카메라 앵글은 피사체를 촬영할 때 카메라의 각도를 얘기하는데요. 각도를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영상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카메라 렌즈와 피사체의 눈높이를 수평으로 맞춰서 촬영하는 것을 아이 레벨이라고 하고요. 피사체보다 위에서 찍는 것을 하이 앵글이라고 하고요. 피사체보다 밑에서 찍는 것을 로우 앵글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앵글에 따라서 영상의 분위기와 느낌이 달라지는데요. 특히 눈높이를 맞춰서 촬영하는 아이 레벨이 정말 중요한데요. 가장 보편적으로 촬영하는 앵글인데도 불구하고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찍고자 하는 피사체가 자신보다 키가 작으면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앉아야 하는데 그냥 서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3, 4살 되는 아이를 찍더라도 머리만 크게 잡혀서 영상이 예쁘지 않고 또 배경이 바닥만 보이니까 항상 영상이 답답해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개의 영상이 있다면 최소 8개 정도는 꼭 아이레벨로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편하고 안정감 있는 영상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간단히 샘플을 한번 볼까요? 잘 보세요. 지금 하이 앵글인데요. 아이 앵글로 바꾸니까 훨씬 안정적으로 보이죠? 뒤에 배경도 훨씬 깊이감이 있고요. 지금은 로우 앵글로 바꿔본 건데 로우 앵글로 찍으면 자신감 있어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 레벨이 훨씬 더 보기 좋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상은 아이 레벨로 촬영을 해야 훨씬 안정적인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앉아 있는데요. 피사체의 눈과 카메라 렌즈가 수평이 되게 눈높이를 맞추려면 촬영하는 사람도 같이 앉아서 촬영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아이 레벨로 촬영을 해주면 안정감 있고 뒤에 배경이 열리기 때문에 훨씬 영상이 보기가 좋습니다.
꽃을 찍을 때도 위에서 찍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아이레벨로 촬영을 하면 뒤에 공간이 훨씬 더 깊이감이 있어 보여서 좀 더 예쁘게 촬영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다양한 각도를 한번 촬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하이앵글은 이 영상처럼 풍경을 보여주거나 전체 공간을 설명할 때 주로 촬영을 하고요. 로우앵글은 건물이 한 번에 잡히지 않을 때 아래에서 위쪽으로 건물 전체를 잡을 때 활용됩니다. 지금까지 풀샷, 웨스트샷, 바스트샷, 클로즈업 이렇게 4개의 카메라 샷 종류와 아이레벨, 하이앵글, 로우앵글 이렇게 3가지 카메라 앵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2가지 기본 법칙만 잘 지켜도 기본 이상의 퀄리티 있는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촬영하지 않는 클로즈업, 어떠한 장소를 가더라도 꼭 촬영하시길 바라고요. 2번째, 카메라 렌즈와 눈높이를 맞춰서 촬영하는 아이레벨, 이것 또한 잘 지키지 않는데 꼭 유념해서 촬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2가지만 지켜도 그전과는 다른 영상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영상을 좀 더 예쁘게 촬영을 하려면 카메라 구도도 중요한데요. 특히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3등 분할 구도로 촬영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촬영 실력이 훨씬 올라갈 겁니다. 다음 시간은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촬영 스킬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